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요, 28번, 29번, 30번 요 세 가지 질문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런 일 없었으면 하지만, 자, 이런 질문은요, 직무 수행 능력 중에 직업 윤리하고 대인관계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그러니까 부당한 지시를 한다는 건 보통 이제 규정 위반 이런 게 많죠. 아니면 그 조직 문화를 악화시킨다거나,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준법성을 지킬 수 있는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규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상사와 불화가 생기겠죠. 상사는 지시를 하는데 이제 신입사원이 나는 그걸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규정을 위반하는 게 아닐지라도, 규정을 지키는 일일지라도 상사하고 이제 관계가 악화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악화의 경우, 갈등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답변 전략은 우선 부당한 지시가 아님을 염두하는 겁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했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 부당한 지시지만 사실은 그게 뭐 규정 위반이나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한 지시가 아닐 경우에 염두해 두고 답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당한 지시의 경우에는 따르는 게 아니라 설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부당한 지시이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당한 지시의 경우에 그게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혹은 조직 문화를 악화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직을 위해서 설득하겠다. 요렇게 이제 맥락으로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상사의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도 조직을 위해서 따르지 않는다. 그런 답변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비슷한 사례가 이제 잘 없죠? 이런 게. 근데 사례가 있다면은 내가 예전에 뭐 상사가 이런 지시를 했는데 부당한 지시여서 조직을 위해서 제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면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당한 지시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저의 판단이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정 위반이나 조직 문화를 악화시키는 지시라면 번복하시도록 설득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예전의 경험 때문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파트타임 근무 당시 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없다며 직원 중 한 분이 대충 빨리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저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며 설득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대충 포장된 제품들이 발송되었습니다. 그 후 해당 제품 후기의 포장에 대한 악플이 달려 판매 실적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원칙과 규정에 어긋나는 업무의 수행은 당장은 문제를 해결하고, 편할지 모르지만 조직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사분이 부당한 지시를 하더라도 끝까지 설득하겠습니다. 자, 예시 들어보셨죠?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소신을 지켰거나 아니면 규정 위반이나 조직 문화를 해치는 위험성을 느낀 경험.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이제 상사분이나 이 높으신 분이 어떤 부당한 지시를 내리셨는데 그게 조직에 악영향을 끼치는 걸 나는 몸소 체험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부당한 지시가 안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않겠다,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질문은 꼬리 질문들이 더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따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부당한 지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하시면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그 상사를 설득은 하겠지만은 그게 계속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상사의 동료와 한번 상담을 해보겠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은 조직을 위해서 이거는 상사에게 알리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맥락으로 일단 그분을 설득하려고 시도는 하되 안 되면은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 이용해서 설득을 한다. 그런 과정으로 가시는 거죠. 또 꼬리 질문,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꼰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묘하게 부당한 지시가 있죠. 예를 들면은 뭐 계속된 이제 부당한 지시는 아닌데 가끔 가다가 이제 커피 한 잔 사달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일을 이상하게 조금 미루는 것 같다든가 그렇게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따른다. 따르지만은 대신 후배들에게 그러지 않도록 이거는 사실은 부장님이 하셔야 되는 일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서 약간 돌려서 아니면 뭐 규정 위반된 지시를 한다면은
선배님이 만약에 이게 규정에 위반된 지시를 한다 그러면 돌려 말하는 거죠. 이 대리님 이거 규정 위반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거 안 됩니다. 싫습니다. 그거 규정 위반입니다. 저는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보다 조금 유연하게 대처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꼰대거나 아니면은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에 내가 그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분명히 상사와 관계가 나빠지겠죠. 그래서 꼬리 질문으로 이런 게 나와요. 상사와 관계가 나빠질 텐데, 그건 괜찮은가? 한마디면 해결이 됩니다. 저는 그 관계를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개선할 자신이 있습니다. 뭐 사례가 있으면 더 좋겠죠? 싸웠던 친구 혹은 뭐 선배와 풀었던 경험, 사이가 다시 좋아졌던 경험, 그런 걸 가지고 저는 자신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위해서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그 선배와 관계, 그 상사와 관계는 제가 회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성실함이에요. 성실함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책임감 이런 거 하고 많이 헷갈리시는데, 성실함은 맡은 바 업무에 정성을 다하여 처리하는가, 굉장히 애매한 정의죠, NCS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 노력하는가,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는 없지만 이걸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내보이기 위해서, 상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이 성실함 항목입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주어진 업무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혹은 이제 뭐 조별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제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 과제를 조금 더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정해진 노력보다 더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역할은 100%인데 이거 좀 더 잘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120%의 노력을 다했다. 이런 사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상보다 자신의 업무보다 범위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창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사례가 중요합니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근무 중 성실함을 발휘하여 더 나은 업무 성과를 창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홍보 전략 관련 업무 지원을 담당하였고 홍보 기획을 위한 국내 타 기관 홍보 사례 조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배정받고 수행하던 중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고민 끝에 국내 공공기관의 홍보 방식이 SNS 홍보, 기관 견학과 같은 한정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청받은 범위 외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들도 같이 정리하여 업무를 완수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지역 문화 컨텐츠를 활용한 새로운 홍보 방식이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에도 역할 수행에 있어 성실함으로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들어보셨죠? 내가 어떤 일의 결과물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물론 팀 과제겠죠. 팀 과제에서 팀 프로젝트에서 내가 정해진 노력보다 더한 노력으로 결과물을 창출한 경험, 요걸 갖다가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고, 면접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역량 향상이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에 요걸 갖다가 이런 능력을 더 개발한다면은 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역량을 개발했다. 그래서 팀의 결과가 더 좋게 나왔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역량이 향상되었다. 직무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시면 면접 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직무 역량까지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세 번째죠. 30번 질문. 본인이 중시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보통 가치관 하면은 조직의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하고 맞는지를 평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평가 지표 같은 경우에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와 일치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고요. 혹은 요즘은 이제 직무와 연관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유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2번보다는 1번 첫 번째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하고 매칭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인성 면접에서 자주 나오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관의 인재상 핵심 가치 요걸 갖다가 이제 파악을 하시고 요거에 맞는 경험,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형성된 경험이나 발휘했던 경험을 근거 사례로 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단순하게 저는 이 인재상, 이 기관의 인재상에 맞습니다. 핵심 가치와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보다는 그걸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직무 수행에도 이렇게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관은 주인의식이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 감동이라는 A기관의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카페 파트타임 근무 당시 철저한 매장 관리를 하는 사장님의 노력에도 카페의 운영은 어려워져 갔습니다. 사장님은 정량, 청결을 강조하셨는데 사장님만 자리를 비우면 직원들이 이를 어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선 안 된다는 생각에 사장님께 상황을 공유하고 직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료 입출 원칙, 음료 레시피 등을 부착하고 직원들에게도 지키자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 뒤 매출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카페의 수익도 크게 늘었으며 직원들은 시급항상으로 보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고객 감동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여 A기관의 핵심 가치를 실현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예시 들어보셨죠? 단순하게 기업의 인재상과 일치하는 것 정도로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핵심 가치나 직무 수행에 이건 키워드 선택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직무 수행에도 유리한 가치관, 키워드를 고르셔서 답변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 상황에서 이러한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에 자신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연결시키시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요 세 가지 질문, 이 두 번째 질문이 정말 힘듭니다. 오늘 면접에서 떨어진다면, 자, 요것들 세 가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